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딱히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라. 말이란 것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지만 의외로 내뱉는 것은 몹시 가볍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가벼이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뱉은 말을 쉽게 까먹고는 한다. 대다수의 얘기는 뱉고 난 후에 까먹어도 그만인 얘기이지만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까먹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뱉은 남에 대한 얘기들 모두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전해지거나 혹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나와 말을 뱉은 대상을 이간질하여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한 상황은 없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와 절친한 줄 알았던 제3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단점을 얘기한다던가 그 사람을 평가하려 한다면 제3자의 입을 통해 이곳저곳에 퍼지게 되고 결국 내가 얘기하는 대상의 귀에도 전해져 언젠가는 큰 화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악의가 없는 것 같거든. 조용히 타이르고 그 행동을 고칠 기회를 줘라. 하지만 악의적으로 남 얘기를 하거나 도무지 행동을 고칠 방법이 안 보이거든. 그저 멀리 거리를 두어라.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해봤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만 할 뿐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솔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가 경솔함인데 이런 사람과 어울린다면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야 한다. 그저 평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시하라. 두 번째,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호의로 베푼 행동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해 무언가 오해를 낳던가 혹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서로 잘 맞지 않는다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뒤에서 흉을 보거나 골탕을 먹이려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나봤자 이로울 게 없고 나에게 큰 악영향만 준다는 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닫는다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면 내가 무언가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던가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며 서로의 생각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좋은 계획이나 생각들마저도 하찮은 계획이나 생각으로 전락한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나를 배신하려 한다든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이롭다. 세 번째, 남 탓하는 사람은 피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기 위로와 만족을 위해 그들은 항상 남 탓을 하기가 바쁘다. 여기에는 비단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만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기에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실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게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탓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임을 명심하고 남 탓하지 마라.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뒤에서는 내 탓을 할 사람이므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무척 이롭다. 네 번째, 남에게 가족 흉을 보는 사람은 피하라. 앞서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듯 말이란 것은 뱉기 전엔 가벼우나 뱉고 나면 무엇보다 무거운 법이다. 남에 대한 얘기도 이러한데 남에게 가족에 대한 흉을 보는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니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그게 누구든 말이다.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남들에게 상담을 가장하여 같이 욕해달라는 식으로 떠벌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한다. 내 가족들의 안 좋은 사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잘 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을 보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욕하는 사람이 주변 동료는 얼마나 욕할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것이다. 다섯 번째, 타인들 앞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사람은 피하라.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정이 쌓여 있고 그 사람이 능력적으로 뛰어나더라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라.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일로 사람을 정리할 것까지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을 조롱하여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 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자신을 뛰어나게끔 보이려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고치려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은 그 외에도 많으니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6번째, 약속을 가벼이 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가며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가볍게 뱉어놓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매번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어쩌다 사정이 생겨 약속을 미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겠지만 매번 만나기 싫고 귀찮은 티를 내며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로 일방적인 인간관계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일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필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만 본인과 비슷하거나 못하다 생각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거나 미루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나의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말고 큰 기대를 하지도 말아라.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7번째,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과 멀리하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소중한 만남 정도는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 등의 만남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만남 등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모임에 나온 당사자들이 더욱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식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런 부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임을 명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쉽고 하찮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며 남에게 베풀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공금으로 산 물품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용 가치를 살펴보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먼저 연락을 끊거나 크게 뒤통수를 치려 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8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모두 다 그 정도의 고민은 있어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하던가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9번째, 대화의 핀트가 계속 어긋나는 사람을 조심하라. 간혹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분명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무언가 어색한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쁜 경향이 있다. 올바른 대화란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그 얘기에 맞는 말을 해주고 이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주는 것이지만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샌다면 두 사람의 관심사가 아예 다른 나머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둘 중 누군가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얘기하기 바쁘기에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관심사가 다른 부류라면 서로가 맞춰가기만 한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쁜 사람과는 관계가 지속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하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태도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되 결코 무리해서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고쳐질 사람이라면 무리하지 않아도 바뀌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화가 나고 무시당했다는 마음에 내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에 매번 대화의 핀트가 어긋나고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거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10번째,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피하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다. 모두에게 있는 이 신념과 철학은 신기하게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남들에게 이해받기 어렵다. 그렇기에 신념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설득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이해받을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들 개개인의 것이므로 존중해줘야 하는 일이다. 나와 신념이나 생각의 일부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와 교류하며 서로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더라도 같이 대화를 하되 결코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얘기는 더더욱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당파가 있고 서로 얻고자 하는 것도 다르기에 어지간해서는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해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되고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신념과 철학을 그저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남들에게 강요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게 자신의 의견만을 성내며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저런 자들과 어울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의 부류는 내 주변에 정말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점이 보인다 해서
무조건 거리를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여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정 안 된다면 그제서야 거리를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